오늘은 뭐 가을 날씨가 아주 좋습니다. 현장 답사하기가 굉장히 좋은 날씨입니다. 그래서 답사를 부지런히 하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그렇게 하셔가지고 좋은 거 낙찰을 받고 수익도 내고 원장님한테 술 한잔 사시고 알겠어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교재 봅니다. 교재. 지난 시간에는 이제 경매와 공매의 비교를 했습니다. 한 71건 정도 했고요. 오늘은 주로 이제 뭐 농지, 국민주택, 상가, 연금 있죠? 뭐 이런 쪽에 주택, 농지, 상가, 그죠? 이런 데 또 그 다음에 이제 뭐 농지연부 관련, 그 다음에 오늘은 주로 지금 위반 건축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벌금이 거의 한 4배 정도로 강화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아셔야 되니까 이제 오늘 위반 건축물 관련해서 많이 설명을 할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 봅니다. 1번. 낮에는 태권도 관장, 밤에는 택배, 30대 아빠의 슬픈 투자가 돼가지고 이게 신문에 크게 나왔습니다. 그죠? 좀 안 됐죠, 그죠? 참 요새 우리 오징어 게임도 봤지만 상당히 바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지금부터 부지런히 준비를 하시면은 막 별 문제가 없어요. 없는데 그냥 퍽 있다가 나중에 잘리고 명퇴당하고 그러면은 보통 한 50세 정도, 많으면은 은행 지점장도 55세 되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50세에서 55세에 많이 나오는데 그때부터 이제 생활하는 것이 한 30년, 40년은 생활을 더 하셔야 돼요. 100세 연생이니까 지금은. 그래서 연금 쪽에 제가 강조를 자꾸 하는 겁니다. 자, 봅니다. 임의가입, 우리 국민연금은요, 임의가입이 됩니다. 임의가입. 그래서 가정주부들은 계속 하시면 되겠고, 또 추납, 옛날에 냈는데 덜 낸 사람들은 옛날에 또 이제 추가로 납부하시면 되겠고요. 또 그 다음에 지금 수령을 하는데 한 5년 연기를 하면은 월, 여기 보면 써놨죠. 월 한 6, 7% 정도 추가로 더 받습니다. 연금을 더 받으니까 그런 제도를 잘 아시고, 자, 국민연금에 잘 모르면요, 이거 전화해 보세요. 해가지고 135 전화하셔가지고 좀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는 내려오고 일의 가치는 올라가고,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요, 우리 김경록 소장인데 월 100만원으로 금융소득을, 근로소득을 100만원 월급을 가지고 금융자산 이자를 받으려고 하면은 옛날에는요 1억 5천 정도 있으면은 연 8%대 됩니다. 100만 정도가. 지금은 1% 시대니까 12억이 있어야 월 100만원 정도 버린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일의 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 현역을 좀 하셔야 돼요. 평생 현역. 요거를 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 우리 원장님은 유튜브 잘하고 있죠? 그런 식으로 자기 뭔가 찾아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자기 좋아하는 분야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민연금은 전부 다 가입하신 걸 전제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시면은, 주택연금이 있습니다. 주택연금, 가입 증명서 해가지고, 지금 뭐 나와있죠, 이게. 자, 봅니다. 여러분, 본 사람 잘 없을 건데, 누구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경씨라고,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배우자는 이제 뭐 고의사, 월급은 이제 월지급은 100만원, 104만 6천원, 고정적으로 지급됩니다. 위 가입자와 배우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서 종신까지 사망할 때까지 소유 주택에 거주를 하면서 연금 방식으로 월 지급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에 가입하였음을 증명합니다. 해가지고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이 찍어놓은 겁니다. 요런 거를 여러분들이 하나씩 좀 챙겨놔야 되겠나 싶어요. 그죠? 여러분, 이제 뭐 이 정도 같으면은 보통 한 3, 4억 정도 뭐 아파트나 주택 갖는데 느낌에, 그래서 한 100만원 정도 받고, 제 같으면 이제 국민연금도 145만원 받거든요. 그래 받고, 또 농지연금도 있으면 받고, 그죠? 농지연금은 이제 1인당 300이니까, 최고 300이니까 또 받을 수 있으면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상가가 있으면은 상가연금도 월세를 쭉 받으면 좋은데, 상가보다는 뭐 하여튼 연금 쪽이 낫죠, 그죠? 상가 월세도 쉽지 않습니다. 참 받아보면, 그죠? 깎아더라, 말아더라, 뭐, 또 1년 나오다가 1년 쉬어버리면 또 그렇고, 관리비만 물이 되고, 막 그런 경우 많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빨리 준비를 하셔가지고
주택연금을 가입하셔가지고 지금 특히 서울 같은 데는 상당히 고점이죠. 제가 아파트 같은 건 상당히 고점입니다. 또 공시가격이 9억이 넘으면 가입조차 안 돼요. 강남에 있는 아줌매들은 가입까지 할 수 없단 말입니다. 주택연금에. 그래서 9억이 조금 넘어갈 때 그때 빨랑 가입하는 것이 좋겠다. 최고 고점에서.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매달 이렇게 해서 이제 통장에 지금 입금이 되고 있습니다. 입금 잘 되고 있습니다. 자, 주택연금 가입증명서. 멋있다, 그죠? 멋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그러면은 이 주택연금은요, 우리가 보통 거의 절반가에 보통 살 수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경매에서는 보니까. 그럼 화성시 한번 볼까요? 화성시 20에 9212. 그러면은 이제 이게 구독션에 이제 로그인 하겠습니다. 20에 9212. 자, 지금 화성시에 이렇게 해서 지금 주택입니다. 경기도 화성시죠. 절반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여기 살면서 주택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받는데 이렇게 보니까 화성시에 이렇게 해서 있습니다. 이게 집이 있어요.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4억 3,500에 들어갔고 매각 허가 결정이 취소됐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전화를 방금 수업하기 전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전화 어디 하면 되죠? 요거 물어보려고 하면은 여기 쪽에 있죠? 그래서 031에 경매 사기에 전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알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자 경매계장이 답변을 줬습니다. 그래서 알겠다 했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면은 4억 3,500인데 2억 1,300에 떨어져 있습니다. 거의 절반 가지고죠. 그러면은 이 물건이 요거를 만약에 획득하게 되면은 이 정도 가치는 있다고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내 느낌에는. 보니까 왜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생겼느냐 하면은, 자, 봅니다. 전이 두 개죠. 대지가 있죠. 그럼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요 전에 뭐 타인 건물로 인해서 뭐 짜고 나왔죠. 뭐 건물이 있다면 밭전에. 그러면은 농지증이 문제인데, 농지증은 문건 송달 내게 보니까 아마 발급이 된 것 같아요. 요 보니까. 이게 농지증은 이 발급이 됐습니다. 그죠? 발급이 됐기 때문에 농증 갖고는 크게 이게 뭐 시비는 안 건 것 같아요. 매각 면서를 보면은 농지증 여기 나왔어요. 여기 보면은 목록 농지증을 내라 이건 됐어요. 됐는데 다른 거는 뭐 크게 지금 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이제 김태영 이런 사람은 대학령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해놨는데 하여튼 옛날에 오래된 전입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세입자인지 전입자인지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어디 물으면 될까? 경매계장은 지금 전화를 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 이랍니다. 매수 희망자는 경매 기록 안에 내용을 알려줄 수가 없습니다. 그럼 누구를 알릴 수 있느냐? 법원 발행하면요, 당사자는 알려줍니다. 당사자, 저 밑에 가보면은 이 당사자가 있어요. 이 당사자, 이 사람들은 알려줍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제일 쉬운 방법은요, 이게 자꾸 떨어지죠. 지금 2억 1,300까지 떨어졌어요. 떨어졌는데 제일 좋은 방법은 특히 요게 경매는 돼 있죠. 여기가 잘 압니다. 대출 나갈 때 아까 두 사람 전입자가 빠른 사람이 있었죠. 40년 전에 들어온 사람, 그런 사람이 임차인이냐, 그 다음에 여기에 내가 경매 허가 결정이 취소된 사유가 뭐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알려준대요. 물어보면은 알려준다니까 꼭 전화를 하셔가지고 군포 신입에 전화하셔가지고 직접 방문하면 더 좋고요.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제일 쉬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만 열심히 하시면은 넘들이 4억 주고 살 거 나는 2억 더 싸게 살 수 있다. 그럼 좋은 거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보면은 이런 물건들이 많이 나와요. 연천군에도 나오고 뭐 나오는데 이런 주택 검색은 어쩌면 되죠? 주택 검색은 절반 떨어진 거. 자,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에서 유찰이 한 3분 된 주택 해가지고 주택 같은 뭐 검색을 해봅니다. 해보면 너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금액이 한 1억 정도 넘는 거, 그죠? 뭐 1억 정도 넘는 거를 검색하니까 69개에서 20개 나오네. 그럼 이렇게 해서 마산의 합성도 절반 떨어졌죠. 그 다음에 진주, 그 다음에 뭐 춘천에도 16억짜리가 5억, 뭔지 모르는데, 이렇게 쭉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예를 9억짜리가 3억 들었어요. 충주에 보면 그죠? 9억짜리가 뭐 이 정도.
그러면 상당히 만약에 주택연금에 받아준다 하면은 상당히 좋은 거죠. 금액상으로는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뭐, 땅도 있고, 대지도 있고, 임야도 있고, 많네요. 자, 그래서 쭉 찾아보시고, 이제 여러분들이 절반까지 사가지고 주택연금을 받으면 좋다는 얘기입니다. 자, 나머지는 집에서 해보시면 되겠고요. 그럼 아파트도 이렇게 해서 지금 뭐 절반에 떨어지고 뭐 있습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파주시 이거는 뭐죠? 뭐실이 많이 떨어졌죠? 절반 떨어졌네. 파주에 대지권 있고 건물 있고 20에 1129 한 봅니다. 20에 1129. 자, 파주에 뭐 아파트인데, 그죠? 파주 단연동에 아파트가 144평 전용이. 와, 크다, 그죠? 너무 크네. 대강 커야 돼. 너무 크네, 그죠? 이게 뭐죠? 주거용. 옛날에 5억 주고 산 건데, 그죠? 대출이 3억이 나가고 추ገብ해서 뭐 이런 겁니다. 2억 5천 나갔네. 대출이 2억 5천 나가고 경매를 넣어주고 이런 건데, 임차도 없고 뭡니까 이게? 뭔데 건물이 그렇게 크죠? 이게 막 복층으로 상부 하부 그게 복층인갑다, 그죠? 복층으로 이 평수가 한 60평쯤 되는 것이 여기에 상부가 있고 하부가 있네요. 그래서 상당히 복층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는 이제 2억 4,500. 야, 근데 너무 크다, 그죠? 144평이면 복층이라도. 그래서 한번 뭐 답사해 보실 분 해보시고. 여기서는 그죠? 하층이 있고 복수층이 있고 뭐 이렇게 막 뭐 구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면서 보시고 연구를 하면 되겠다. 큰 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큰 문제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로 보니까. 자, 그래서 하여튼 주택연금은 지금 거의 7억짜리를 거의 한 3억 5천에 살 수 있습니다. 대강 보면은 대부분 보면 그래요. 한 3억 5천 4억쯤은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7억에 살면서 제일 좋은 거는 다가구 같은 게 좋을 것 같아요. 살면서 월세도 무한대로 받는 거. 그리고 주택연금은 또 바뀐 것이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55세. 그죠? 55세부터 받을 수가 있어요. 55세. 농지연금은 이제 내년부터는 60세 이상부터는 받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이 되는데, 주택연금에 이제 예로 일반 아파트는 100만원 받으면은 주거용은 같은 금액이면은 막 75만원 정도 25% 떨어진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린주택 됩니다. 상가주택. 상가주택도 주택연금에 포함이 돼요. 이게 포함이 됐어요. 상가주택에도 이게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제 상가주택에도 예로 1층이 상가고 하여튼 절반 이상이 주택이 됩니다. 절반 이상. 등기부 상에 절반 이상이 주택이면은 상가, 근린주택도 안 됐는데 주택연금에 받아주는 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받다가 해지를 해버리면은 3년 동안은 가입이 안 돼요. 지금 많이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이제 작년, 재작년에 가입한 사람이 아이고 너무 많이 올랐네 이래서 막 해지를 해버립니다. 해버리면은 3년 동안은 가입이 안 됩니다. 3년 동안은 변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주택연금 관심 많이 가지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은요, 이 주택이 농지입니다. 농지. 이게 농지인데 조금 잘못 쓴 것 같아요. 좀 바꿉니다. 농지연금도 경공매 낙찰이 최적이다. 그죠? 물건은 뭐 많이 있으니까 감정 피난스를 보면서 공짜로 볼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우리 수강생이 감정 가격이 한 6억 7천 되는 거를 농지연금에 맡겼더니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산출표를 보면요. 농지 가격이 6억 7천인데 284만원. 이거는 이제 10년 동안 전후 후박경 이런 겁니다. 10년은 세고 10년 지나서 66살부터 76살까지는 280만원. 그러면 그 뒤로부터는 198만 한 200만원 정도 받는 걸로. 감정 가격이 한 6억 8천 되는데 뭐 한 280만원 정도 받더라. 그래서 수강생이 꽃다발을 받았다. 전에 한번 본 기억이 나죠? 꽃다발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연령이 66세입니다. 66세인데 뭐 10년 동안 받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받으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면은 제가 하죠. 2억짜리를
감정가 1차 금액이 여기인데 지금 이제 4차입니다. 4차가 돼가지고 이게 뭐 한 7천만원 정도 떨어졌더라. 그러면은 요 낙찰 받죠? 낙찰 받으면 한 80%는 대출 안 되겠느냐? 그죠? 그럼 한 5,600원 대출되고 1,400 모자라고 그 다음에 취득세가 7천만원에 3.4%입니다. 그럼 얘로 4% 보면은 한 300만원 정도 취득세가 필요하고 그러면 한 1,700 정도 있으면은 된다 이 말이죠. 1,700 있으면은 2억짜리 낙찰을 받고 이게 5년 지나면은 4억 되고 또 5년 지나면은 이제 8억이 되고 그죠? 얘로 54살 때 받았다 그러면은 54살 때 이제 2억이 55살 되면 한 60살쯤 되면은 막 8억 정도 되는 거는 막 거의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월 300만원 받는 제가 볼 때 제일 쉬워요. 제일 쉬워요. 상가 월세 뭐 300 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10억 갖고 장사해보세요. 쉬운가 그거 쉽지 않다고 상가가. 자 그래서 농지연금이 참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 상가 봅니다. 상가는 지금 많이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이제 분양받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제 우리 은행 지점장 출신도 그럽니다. 보통 저한테 물어보죠. 항 선배님 상가 뭐 분양을 받고 싶대요. 뭘 했더니 저 창원의 북면에 뭐 상가 아파트 단지 앞에 뭐를 분양을 하는데 8억짜리를 사고 싶다. 일반 분양으로 자기 퇴직금 한 5억 받았으니까 한 4억 정도 였고 대출 4억 해가지고 사고 싶다. 그래서 내가 참아라 그러거든요. 참나무가 참아라. 왜 그러느냐 8억짜리 사면은 대출 4억 하면요 전을 세나면은 보통 보증금 2천에 월세가 120입니다. 보증금 2천에 월세 120. 그러면은 4억이면요 1억당 우리가 연 4%거든 대출이자가 보통. 그러면 월 한 30만 돼요. 그럼 4억 같으면은 한 달에 120만원 이자를 줘야 돼. 그럼 뭐 월세 120 받아가지고 이자 주면 딱 맞아요. 알겠죠? 그러다 한 1년 2년 지나면은 해지 통보입니다. 아이고 나가겠습니다. 보증금 돌려주소 이래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2년 3년 공실됩니다. 공실되면은 또 뒤에 어떻게 오느냐? 옛날에 김해 상계동에 그런 게 많았어요. 그냥 채무 소유자 대출을 안고 4억을 안고 그냥 가져갈 사람이 있으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뭡니까? 잘못 샀다 이 말이죠. 그래서 1차 금액이 전부 다 분양 가격이다 보면 됩니다. 간단하게 분양 가격이다. 그러고 상가는 보통 많이 떨어져요. 그럼 떨어지니까 여러분들 적당할 때 이때 사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또 모텔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모텔이. 자, 모텔 그럼 시험 보자면 되죠. 모텔. 이렇게 하면 됩니까? 자, 구독 시험 가서 우리 수강생 중에서 이제 정말 사업이 망했습니다. 망해가지고 야간반에 오시면은 일하고 저녁에 와서 막 잡으려고 그랬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한 몇 년 지냈더니 구미에서 모텔을 2개 샀어요. 이리저리 해가지고 2개 사가지고 또 세 번째는 저 통영에 그 상가를 은행의 지점이 물론 폐점했지만은 그 상가를 또 사고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물어보니까 모텔 사고 자기 도움 많이 됐대요. 자 그래서 구독션에 가서 모텔은 숙박시설이죠. 숙박시설 숙박시설 참 상업용에 여기 있네. 자 여기 있죠. 숙박시설. 자 누르면 됩니다. 숙박시설 눌려가지고 이렇게 보시면은 현재 65개네. 그죠? 지금은 모텔이 장사 잘 안 돼요. 전반적으로 막 다 중도설 합니다, 지금. 그러나 그래서 1년, 2년 버티다가 지금 막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나오는데 옛날에는 모텔가 낙찰가가 높았거든요. 거의 절반 이상은 보통 낙찰되는데 지금은 보시면요. 유찰이 2분 된 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세 번째는 거의 절반 됐죠. 그럼 이런 모텔들이 뭐 4천에도 5억짜리, 3층에도 2억짜리 이런 게 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거를 잘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셔가지고 5억 5천인데 1억 9천이다. 그럼 뭐 싼 거죠. 뭐 쌉니다. 싼데 여기에 이제 생활 숙박 시설을 하려면은 이런 건 안 되죠. 그죠? 생활 숙박 시설은 뭐 해야 됩니까? 안에 싱크대 넣을 수 있는데 그거는 일반 상업지역하고 또 뭐 된다 했죠? 준주거지역 2개만 됩니다. 뭐 이종 일반이나 뭐 계획관리, 뭐 자연녹지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자 다시요. 생활 숙박 시설은 일반 상업지역 내지는 준주거지역 2개만 된다. 일반 상업지역으로. 그럼 그거는 이런 모텔에다가 싱크대를 냅니다. 싱크대.
모텔에 싱크대 넣는 거 특이하죠. 싱크대를 넣었습니다. 넣어가지고 딱 손님들 잘 받고 월세 잘 받으면은 거의 감정 가격으로 파는 거는 뭐 전혀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잘 찾으셔가지고 같은 값이면은 보고 너무 큰 거 하지 마시고 잔잔한 거 해갖고 월세를 뭐 받든지 자기가 그럼 누구를 뭐 알바나 시켜서 운영을 시키든지 그죠? 이런 거 잘 찾으면 됩니다. 좋은 거 많아요. 여러 포항의 북구다 이렇게 하면요. 북구의 숙박시설인데 전용이 하여튼 192평이고 이런 거다죠. 이런 이제 숙박시설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숙박시설이 여기 보시면은 주변에 뭐 이게 이제 잘 안 된다 그런 것은 주변에 아마 뭐가 많이 모텔이 아마 들어왔을 것 같아요. 좋은 모텔이 막 주변에 들어와 버리니까 그런 건데. 자, 이제 이 모텔입니다. 이 모텔. 요 모텔인데 요 보면은 이제 6억짜리가 거의 한 2억까지 떨어졌습니다. 2억까지 떨어지고 자, 요거는 요것도 2종이네. 지금 2종이 때가 있다 그죠? 2종. 자, 그 다음 또 봅니다. 이렇게 쭉 보시면은, 거제, 옥포동. 뭐, 거제는 이제 경기가 좀 안 좋아서 그러는데, 옥포동 같은 경우는, 요거는 됩니다. 요거는 일반 상업적이죠. 요거는 이제 생활 숙박시설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좋은 점은, 우리 수강시 보니까, 생활 숙박시설을 무주택자인데 하다가, 팔았어요. 팔았는데, 이게 이제 주거화 돼가지고, 전입신고 들어오고 뭐 이러니까 보증금 받고 월세 받고 완전 근데 주거를 깔아버리니까 절반이 서이면은 올 주거를 보는 거죠. 그래가지고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 매도시 비과세 우리 배웠죠. 1세대 1주택 무주택자가 2년 이상 가있다가 팔면 비과세 그거 걸려가지고 세금을 10원도 안 냈대요. 그래서 이제 그게 시한장 영안에 임차인으로 들어간 우리 공인 소장 5천만 보증금 들어갔다 자기는 그 소장도 수강을 왔고 그거를 낙찰받아가지고 2억에 낙찰받아가지고 8억 5천에 파는 그 주인공도 하고 나왔어요. 근데 양도소득 물어봤어요. 어찌 됐나 했더니 10원도 안 냈대. 10원도 그분하고 통화가 좀 됩니다. 되니까 통화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하면 제가 연락 잘 드리겠습니다. 자, 익산 봅니다. 익산에 보면은 이런 것도 그죠. 모텔이 15억짜리가 7억입니다. 그럼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상업적이니까 당연히 막 될 거로 보여지는데 이제 정보 공개를 한다든지 막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가서 직접 문화위생과 가서 물어보면은 아마 된다 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싱크대 였고 생활수박하고 였고 통풍이 돼요. 통풍이 돼야 되고 욕실이 있어야 되고 욕실에 뭐 다 있겠죠. 모텔이 없는데 그죠. 욕실 있고 그냥 통풍 환기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 환기구 싱크대 였고 막 그러면은 별 문제 없으면은 보통 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포 연대 있죠. 목포 연대도 이제 일반 상업적이다. 이게 되는 거죠. 이런 거. 그럼 퇴직하실 분들은 이런 거 하시면 좋아요. 알겠죠? 가서 생활도 하면서 손님도 받고 생활 숙박시에서 좀 싱크대 좀 다 교체 좀 하고 그렇게 해보면은 그때 교체하는 그 기분은 여러분들이 한번 맛을 보세요. 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갖고 임대가 들어오고 막 월세가 잘 들어오고 이러면은 정말 뭐 살판 납니다. 그래서 이 모텔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관심 있게 한번 보시죠. 지금 요거죠. 제가 연한 게 아리수, 그죠? 아리수 모텔인데 여기도 보니까 뭐 셀프 모텔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지금 다 들어가 있고 요만 싹 비어 있네. 손님 막 들어가 있네. 그죠? 좋습니다. 금액도 좋습니다. 여러 8억 2천인데 한 3억 정도, 한 5억 들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그건 안 되겠네. 생활 숙박시 안 되죠. 이건 안 됩니다. 상업적이니까. 그래서 뭐 임차도 없고 뭐 별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이 오히려 이제 공매 임대 대부도 지금 최저가 떨어져 있고요. 이 모텔 같은 것도 아마 최저가로 많이 떨어졌을 겁니다. 좀 경기가 좋고 손님이 팍팍 들어오면은 그때는 살락하면 힘들어요. 예. 지금이 좀 적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상가 이런 것도 있죠. 뭐 14억에 9억이다. 20에 87이. 이건 1층이거든요. 20에 87, 1층에 40평입니다. 20에 87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상가는 많으니까 근데 보통 비어있는 상가는 낙찰을 안 받으면 좋을 것 같아요. 비어있는 상가는. 그래서 이제 배당 요구 들어온 상가 막 그런 거 위주로 받으면 좋겠다. 그죠? 전용이 이 40평입니다. 40평. 40평에 1층입니다. 1층에 뭐 4개다. 이 말이죠. 1층에 4개 층인데, 할인마트다. 그죠? 할인마트가 지금 쓰고 있다. 여기죠.
그래서 뭐 쭉 보니까 뭐 큰 뭐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보입니다. 큰 문제점은. 그래서 여기 이제 뭐 할인마트에 임차인도 뭐 전입이 안 되어 있으니까 뭐 큰 문제 없고, 중요한 거는 매각 문구 명세를 보면 됩니다. 일단 보시고 여러분들이 쭉 감을 잡으면 돼요. 쭉 보시다가 써놓은 거 잘 보면 됩니다. 감정서상 본건 1층 여기 4개는 간벽 없이 통합 1차로 대형마트, 할인마트 매장으로 쓰고 있다. 그죠? 뭐 GS든 뭐 CU든지 뭐 일반 마트든지 그렇게 쓰고 있다. 이게 이제 14억짜리인데 9억까지 지금 떨이고 있습니다. 그죠? 떨이고 있고, 중랑구 면목동입니다. 그죠? 면목동에 한번 답사도 해보시고, 뭐 상가 사실 분은 월세도 잘 나올 건지 고민을 많이 해야 되겠죠. 답사를 3번, 4번, 5번 가야 돼요. 꼴랑 한번 가고 덜렁 입찰하고 그런 건 안 됩니다. 그죠? 평일도 가보고 일요일도 가보고 뭐 여러가지 동선도 보고 지금 요거를 합치해서 쓰고 있다, 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뭐 1층이니까 그래서 한번 연구해봐라만 1층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6번 공매에 멋진 물건들이 많더라. 공매에. 자, 온비드나 구독션에 가셔서 이제 공매에서 국유재산 이렇게 찾으면 되는데, 뭐 시간 걸리니까 일단은 제가 찾아낸 거 파주소, 이 파주소가 많이 나옵니다. 공매에 보면은 파주소들이 이 합치기를 하면서 새로 신축하면서 넓히면서 이렇게 옛날에 조그마한 소규모 파주소는 많이 폐쇄되면서 이게 많이 나옵니다. 공매가. 그러니까 뭐 전남 진도군 군내입니다죠. 3,800이다 해가지고 파주소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이제 번호가 미종 공실이고 군내 파주소다 해놨죠. 그래서 이제 해당 공고 보기를 이런 거 보면 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번호가 2018-070-394-006입니다. 자, 이제 물론 구독션 가도 됩니다. 구독션 가도 되고, 본적은 온비드 가야 되죠. 지금 이것은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구독션 들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고 이렇게 보는데, 저는 가끔 이래 보거든요. 이게 구독션에 보면은, 물론 온비드인데, 자산 구분이 있어요. 그럼 요거를 눌러가지고, 여러분이 주로 보는 거는 거의 80, 90 요겁니다. 요거고, 밑에 있는 요것들이 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이것들이. 물론 같이 있는데, 점유비는 뭐 10%, 20%밖에 안 되죠. 안 되고, 위에 팝류가 많습니다. 많은데, 그럼 여기에서 제가 요거를 누렸더니 뭐 나온 겁니다. 그죠? 국유재산 누렸더니, 한번 눌러볼까요? 국유재산. 이래서 번호 해놔서 아예 넣어도 안 되겠네. 자,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전라남도 진도구인데, 토지가 75평, 건물이 한 28평, 자산관리공사고, 국유재산이다, 캠코에서 지금 대행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눌러보니까, 자, 봅니다. 아마, 요리다, 요 건물 갔는데, 건물은 조금 안을 들어간 것 같아요. 자, 이리다 있죠? 요리대학원, 이제, 입구가 어디죠? 응? 자, 전자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자지도. 여기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군 어디입니까? 전라남도 진도군. 그죠? 여기 목포고, 여기 쭉 내려가서 진도로 들어가는데, 그죠? 들어가는 입구에 보니까 이게, 바닷가 쪽에 지금 여기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현안길이 있죠. 현안길이 있어가지고 파주소에서 지금까지 썼다. 로드뷰를 보니까, 여기를 통해서 쓰고 있다. 이 말도 그죠? 파주소 쓰고 있다. 쓰고 있고, 지적 편집도를 보니까, 뭐, 쓰는 데는 뭐,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그죠?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3,800입니다. 3,800. 그죠? 3,800. 정말 싸죠? 그죠? 정말, 쌉니다. 그래서 토지용 계획을 눌러가지고 한번 더 보겠습니다. 토지용 계획을 눌렀더니 도시 지역이 아니고 조그만한 뭐랄까 계획관리 비도시 지역. 이건 안 되겠네.
농어촌 주택에는 포함이 안 됩니다. 요거는 완전 1주택이 들어가는 거죠. 일종 일반입니다. 도시지역에. 일종 일반 주거지입니다. 대부분이. 지적도상, 자, 다시요. 지적도상은 맹지인데, 해낭도로가 있었다. 알겠죠? 지적도상은 맹지인데. 그래서 해낭도로로 계속 썼으면은, 그거를 막지는 못합니다. 그걸 덜렁 뭐 누가 막고 이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도로 쪽에 조금 문제점은 발견이 되는데, 그래도 가격 대비 괜찮나 보입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전국에. 자, 다시 온비드 가보겠습니다. 온비드 가서 어떻게 검사하느냐. 온비드 가시면은 이렇게 나오죠. 가격이 있으냐. 부동산 눌려가지고, 검사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매각 두드리고, 요거를 월말로 좀 바꾸고, 여기 보면은 자산 구분이 있어요. 자산 구분. 그래서 보통은 여기 한 80% 됩니다. 이게 압류산이 세무서 뭐 구청 압류된 거. 그리고 나머지, 자, 요거를 보려고 하면 저는 이렇게 해요. 일단 전체 눌러가지고 압류를 빼봅니다. 압류를 빼고 검색하면 어디 됩니까? 그럼 압류는 빠지고 이제 국가기한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잘 보시면서 자기 동네에 뭐가 좋은 게 나왔는가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럼 전국에 뭐 많이 나왔어요. 그죠? 많이 나옵니다. 충청남도 나오고, 아파트도 뭐 나오고, 여러 가지 지금 1000개가 나왔네요. 많이 나온다, 그죠? 1000개.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서 보시면 되겠다. 자, 또 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종건생입니다. 이종건생이면은, 뭐, 상당히 좋은 거죠. 이종건생으로 되어 있으면은, 뭐, 일반은 있죠. 식당까지도 할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됩니다. 이종건생은 상당히 좋습니다. 국내 파출소. 건물이다, 옛날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보면 해당 공고보기 있죠. 그걸 안 했네. 해당 공고보기를, 구독션에 보시다가, 그거를 눌러가지고 좀 보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죠. 예를 아까 전에 이제, 어디죠? 정주가, 전라남도 진도군, 그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은 보시다가 공고문을 보셔야 돼요. 이게 약간 전라남도 진도군, 그죠? 전라남도 진도군 검색안에 아까 나왔어요. 그럼 이렇게 보시다가 안 나오네. 입찰이 끝났습니까? 자, M이면은 번호를 넣겠습니다. 2018 마이너스 070394 70394 마이너스 006. 자, 이 나오죠. 그럼 이렇게 보시다가 더 자료를 알고 싶으면요, 일단 온비드에서 봅니다. 봐가지고 이번 견에 이제 이종 건생이다 뭐 해놨죠. 대금은 일시납입니다 뭐 해놨습니다. 뭐 감정석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면은, 뭐, 문의하고 싶으면 전화하시면 돼요. 이게, 요 전화해가지고, 이제 담당자가 나옵니다. 전화해보면은 연결돼요. 그거 문의하시면 되겠고, 특히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요거. 공매에서는 요거 눌러가지고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눌러가지고 쭉 보시면서, 요 이제 파일 있죠? 파일 요거를 이제 읽어보면서 여러분들이 풀어야 됩니다. 첨부 파일. 요거를 눌러가지고, 이제 쭉 상세하게, 그죠? 이렇게 보는데, 뭐 자꾸 보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 두 번 팔고 안 팔리면은 10%씩 떨겠다 뭐 그런 겁니다. 온비드에서 해라 뭐 그런 거예요. 뭐 큰 무리수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 보는 데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울릉도 검색 어쩌면 됩니까? 울릉도. 여러분들 울릉도 검색 어쩌면 됩니까? 주소 어디에요? 네? 울릉도 주소 어때요? 자, 보겠습니다. 울릉도 검색하면 어쩌면 됩니까? 울릉도가 지금 2025년도에 서울에서 이렇게 이제 공항이 개통됩니다. 울릉도에. 공항이 개통되면은 그동안에 울릉도 가려고 하면 독도하고 여러분들이 가기 힘들었죠? 그죠? 저 강원도까지 가가지고 거기서 배를 타고 배도 타보면은 이게 뭐 울렁울렁하고 이게 막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이제 독도까지 한번 갔다 왔는데 날씨가 좋아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2025년도 몇 년 안 남았다. 한 3, 4년 지나면 이제 개통돼 버리면은 이제 울릉도가 아주 숙박 시설이 열악해요. 울릉도가 아주 가보면 열악합니다. 자, 그럼 검색을 잡는 거 울릉도는 구독션 가서 경매 검색 가서
주소 어딘가 주소? 경북, 또 울릉군. 그죠? 외우세요. 경북, 울릉군. 한 번씩 눌러보세요. 잘 없지만은, 그동안에 매각된 걸 보면은, 이 많아요. 그동안에. 매각된 거를 보면은, 지금 울릉군에 760개 팔렸는데, 자, 요걸 한번 봅니다. 이 울릉군에 많이 팔리는데, 이 매각가율을 보세요. 다 100% 넘죠? 그게 땅은 저평가되어 있고, 수요자는 많고,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울릉도가 이 재미있어요. 이 보면은 또 아주 저가입니다. 금액도 아주 단가가 약해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데, 자, 그럼 공매 가서 매각 눌려가지고 이게 낙찰된 거 봅니다. 울릉도에 우리 수강생 한 분이 오늘 울릉도 어제 입찰했는데 지금 낙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북 어디죠? 울릉군 낙찰 보니까 지금 이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난번 설명드린 것 같아요. 울릉도에 농협이 나왔다. 그죠? 농협이 지금 지점이 나왔습니다. 울릉도.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공매에서 쭉 이렇게 해서 막 나옵니다. 공매에서도. 그러니까 공매에서 이런 검색을 자주 해보시면은 눈에 띄어요. 근데 안 해본 사람은 평생 가도 막 울릉도는 이해가 안 돼. 근데 궁금할 때 한 번씩 울릉도 뭐 없나 싶어서 검색해보면 뭐 나와요. 그래서 이제 어제 진행이 됐는데 오늘 이제 낙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분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안 나타나는데요. 한번 봅니다. 자, 울릉도에 이게 지금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고 지난번에 놓은 거는 이게 이제 농협이고, 그죠? 농협이 이 건물이 두 개가 나와고 누가 낙찰 받았다, 그죠? 받았고, 경로당이 지금 어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4시에, 4시에 마감이 됐고, 지금 2억 6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전화 몇 군데 왔어요. 오늘 낙찰을 입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거도 이제 오늘 몇 시인 가는 모르겠는데, 뭐, 오늘 발표를 하죠. 자, 울릉도에 이게 지금 입찰된다. 근데 이게 푸드옥션도 그렇고 이게 지금 목요일 날 오전이 되면은 이게 지금 검색이 잘 안 돼요. 푸드옥션은 이게 좀 문제입니다. 나오긴 나오네. 인터넷 마감됐다 해갖고 지금 나오네, 그죠? 자, 한번 봅니다. 울릉도에 땅이 한 80평, 60평이네요. 건물이 한 30평 되는 이 경로당입니다. 경로당 건물인데, 조금 되고 건물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니까 물건이 괜찮아요. 예. 그래서 울릉도에 있죠. 울릉도에 보면은, 여기에 지금 울릉도 이 공항이 신설됩니다. 여기, 울릉도 공항이 신설되면서 아마 앞으로 상당히 관광지로서 뭐, 중국 사람이 제주도 갈 사람도, 울릉도 공항이 있으면, 걸로도 올 수 있는 뭐 그런 여건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위에 보면은 이게 경로당입니다. 경로당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여기 우리 울릉도는 이 산이 많아가지고요. 이 쓸 수 있는 이런 땅들이 많지는 않아요. 근데 경로당이 한 2억 얼마에 나왔으니까 딱 사가지고 요거 사가지고 뭐 커피점을 하든지 그죠? 뭐 하면 되겠죠. 여기서 경로당 괜찮죠, 그죠? 뭐 괜찮습니다. 사가지고 뭐 여보야 잘 있거라 나는 경로당 간다 울릉도 가서 커피점이나 하고 내 있을란다 돈 벌어올게 하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울릉도도 이런 물건들이 농협 지점이고 전국 섬에도 있고 뭐 전국에 많이 나와요. 저는 많이 봅니다. 많이 보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관심 없이 안 보니까 뭐 그런데 보시면은 각 은행의 지점을 한 70%까지 배치를 한답니다. 예를 들어 1000개 있으면은 지금 비대면이죠. 지금 창원에도 신한은행 지점이 5개 있다가 하나 폐지됐거든요. 지금 4개 있습니다. 창원에. 4개 있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볼 때는 통합해가지고 하나만 있으면 되지. 근데 직원들 하루아침에 다 내보내기 힘드니까 이것도 이제 인원 구성도 있으니까 이제 점차적으로 은행 지점이 다 지금 줄이고 있습니다. 거의 막 70%까지 거의 줄입니다. 지금 보니까. 뭐 옛날에 1000개다 그러면 뭐 700개 정도 줄이고 300개에서 전국에 움직여 돌아간다. 신한은행에서. 그렇게 이제 지금 은행 지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자, 그 다음에 울릉도의 낙찰건을 보니까 대부분 100% 이상이다. 이 보니까 한 100% 이상이에요. 낙찰된 게.
이 두 개는 농협지대입니다. 농협지대인데 뭐 좋죠. 농협이 딱 있으니까 위치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저평가된 채로 놓고 2025년도 그죠? 울릉도 공항이 개통되면서 그 기대감이 높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울릉도에 보니까 임대도 많이 나왔어요. 그동안에 쭉 이렇게 보니까 임대도 알게 모르게 뭐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임대 물건이 안 나온 데 없어요. 찾아보세요. 전에 숙점 줬죠. 자기 동네에 임대 낙찰된 게 뭐냐, 그죠? 뭐가 있는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셔가지고 이 중요해요. 공매에 가셔가지고 자기 동네, 여러 내 동네가 충청북도다, 그죠? 충청북도 여러 보안구이다 해볼까요? 무주군 해볼까? 무주군에 임대된 거, 낙찰된 거 자기가 있으면은 해봅니다. 그럼 쭉 넣어줘. 무주군에 뭐 나오네, 그죠? 뭐 일반 1점 3,500만원, 관광 이런 데는 1억, 크다죠? 큰 거 본게는 뭐 장사 안 될 모양. 쭉 많습니다. 이게 알게 모르게 많이 나와요. 자, 통영 볼까요? 통영. 경남에 우리 수강생이 2개나 받았어요. 통영에 낙찰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지금 보면은 요거 지금 엊그제 받았더니 연락 받았어요. 요거 옛날에는 한 5천만원 정도 낙찰된 겁니다. 지금 500원 낙찰됐죠. 통영 미륵산 케이블카 가보셨죠? 그 들어가는 뭐 1층에 화장실에 가는데 옆에 그겁니다. 보면은 요거 낙찰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낙찰 받은 것이 이제 한 5천만원 정도 주고 받았다는데, 그거는 하루 매출이 300이 넘대요. 하루 매출이 연오네. 우리 통영에 5천만원 낙찰 받았는데 이 하루 매출이 동피랑입니다. 동피랑. 통영에 가면 그 섬이 공원 안에 있어요. 공원. 그 바닷가에 이 공원이 있는데, 공원에 지금 거기에 뭐 커피도 팔고 뭐 다 파는가. 이게 남망상이네. 통영 가면요, 여기가 주로 메인입니다. 이쪽이 주로 많이 다녀요. 특히 요쪽이 많죠. 요쪽이 아주 뭐 제일 유명한 데고, 여기가 이제 동피랑입니다. 동피랑 통영 가면 요 보통 다 올라가요. 동피랑에 가서 여기서 커피 한잔 먹고 막 이래 왔다 갔다 걸어 다니죠. 그러면 여기 보면은 이제 우측에 보면은 저도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여기 보면은 아마 이쯤 어디 있는 것 같아. 이쯤에 있는데, 요거도 있고 뭐 세 군데 있다 그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종업원도 쓰고 이러는데, 하루에 매출이 300만원, 많을 때는 500만원, 토요일 때는 막 오른대요. 그러면 상당히 좋아졌죠. 상당히 그게 그 집안에 학원 수강해가지고 완전 집안에 행편에 풀려버렸어요. 전 식구가 달아붙고, 그죠? 놀던 딸도 달아붙고, 대학 나와갖고 놀고 있는 딸도 그냥 달아붙다 일하고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실업자 탈출하고. 자, 전국에 많이 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지역에 찾아보세요. 낙찰된 거. 그럼 거기 때가 되면은 보통 2년, 3년, 6년 이런 거니까 때가 되면 계속 돌아옵니다. 그때 딱 이렇게 해놨다가 해야 되는데, 통영 같은 경우는 통영시의 거주자로서 보통 그렇게 많이 나와요. 좋은 것들은. 그래서 보통 거주자가 돼야 됩니다. 거주자. 자, 청송군의 공매농지입니다. 10번입니다. 청송군의 공매농지는 요거는 지금 땅을 보세요. 그냥 보겠습니다. 요렇게 해서 붙었다. 그럼 어떻습니까? 느낌은 뭐 괜찮죠? 이 땅입니다. 그죠? 이게 청송군은 위에 거고, 이게 이 땅이네. 이 땅이 오고. 자, 다시 봅니다. 청송군의 공매농지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청송군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 공매에 전답 가수는 많이 나와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찾아보시고 좋은 거를 낙찰받아봅니다. 자, 공매에 가서 자, 놓죠. 밭전입니다. 밭전입니다. 청송군, 경북 청송군의 밭전입니다. 밭전. 그래서 보시고 답사도 해보시고 물건은 많이 있으니까요. 자, 요거네요. 길을 물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보통 마을에 같이 있는 게 좋아요. 이게 보면은 이게 멀리 여기서 상당히 멀리 떨리고 이런 건 별로 안 좋아요. 안 좋고, 마을에 같이 움직이는 것들이 누구이 좋더라. 그죠? 여기 보면은 이 마을 거의 같이 붙어 있죠. 이런 게 좋습니다. 그동안 쭉 보니까 이런 게 좋고,
마을도 없는데 어디 뭐 요런데 이상한 거 뭐 하나 받아봤자 그는 별로 뭐 안 좋아요. 그거는 팔아먹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마을에 딱 붙어 있는 거 이런 거는 다 이 마을 사람들이 선호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낙찰을 받으시다 문제 없어요. 자, 경북 포항입니다. 포항의 공매의 대지인데 그죠? 금액은 조금 있네요. 이거 써놨네요. 사유지 무단 사용을 금지합니다. 포항시가 소유하는 사유지인데 경작을 하지 마세요 해놨더죠. 포항시 겁니다. 포항시. 그래서 2021 마이너스 0900 마이너스 045165 자, 이래서 이제 컨트롤 C에서 여기 가서 컨트롤 V, 그죠? 갖다 붙이기입니다. 붙이기 해서 검색하면 뭐 나오겠죠? 자, 포항에, 이렇게 해서 지금 포항의 땅인데 142평인데, 그죠? 공유재산입니다. 공유. 포항시다, 이 말이죠. 포항시에서 갖고 있다가 감정이 4억 8,100인데, 지금 10% 떨어졌네요. 자, 이런 땅입니다. 그래 보면 이제 알 수는 없는데, 전자 지적도를 보니까, 자, 포항에, 이거 보니까 단지가 좋네요. 단지에, 여기에 이겁니다. 그죠? 이거 보니 전부 다 식당가네, 그죠? 식당가입니다. 그럼 요거는 거는 누가 제일 좋아할 거냐 하면은, 누가 길을 안 물고 이쪽에? 이런 거는 이제 사가지고 이런 데 팔으면 좋아요. 이 땅은 보니까요 항상 옆집에 사가더라고. 높게 사가요. 여러분들 딴 데 팔 생각하지 마세요. 사가지고 자 농지를 날 받았어요. 받았으면은 자기 옆에 앞에 뒤에 있는 농지를 띄보세요. 등기부를 띄고 그 사람을 만나보세요. 그 사람들 만나보면 지가 100만원 근데 나는 낙찰 50만 받았어요. 그럼 나는 60만 70만 받아도 팔아도 이익이 남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옆 사람한테 파는 게 옆 땅 주인을 찾아서 파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비싸게 받을 수 있고. 알겠죠? 시간도 절약되고. 옆 땅에서는 좋아하죠. 지가 딱 저거 샀어 뭐 싶었는데 막 뺏기고 나면 또 전화 옵니다. 막 아이고 그 막 공매가 어찌 그렇게 해서 나는 연락도 안 오고 이러면서 했는데 뭐 공매 모르면 뭐 연락 안 오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옆 땅에다가 이렇게 받으시면은 파시면은 제일 좋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자, 여기서 그러면 자료는 없다. 그럼 무담 되면 자료. 온비더 되겠죠, 온비더. 온비더 가셔가 요 이제 화면을 찾아내면은, 잘 모르시면은 여기에, 물어보시고, 포항시에 재정과, 요 물으면 되고, 입찰을 하면 되죠, 입찰은. 요 단추 눌러 하면 됩니다. 입찰은. 자, 그리고 더 상세한 거는 해당 공고보기, 그죠? 해당 공고보기. 그럼 여기에 이제 위치도 막 다 있네. 지역도 하고 다 있네요.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지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자, 이제 보니까 돼지다. 그죠? 좋죠. 땅은 잘생겼습니다. 반듯하다. 그래서 요 팔든지, 요 팔든지, 요 팔든지, 요 팔든지, 요 팔든지. 자, 오지간. 그럼 이 사람 좋죠? 지금 흡수햇빛 뭐 일이 크게 돼버리니까 상당히 좋습니다. 큰 길에서. 좋습니다. 용도도 아마 일반 상업지인가 뭐 그럴걸요, 이게. 용도가 중요하죠. 땅은, 제일 중요한 게, 근데 여기에서는 토지용 계획서가 연결이 안 되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구독성 들어가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거 하면 바로 연결되죠. 되는데 여기에서는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용도지역이 뭘까 그거? 예? 아까 용도지역이 뭘까? 상업지역 갔는데 자 봅니다. 요 오셔가지고 땅은요 운명이 정해져 있어. 운명이 토지용 열람을 누리니까 운명이 딱 정해져 가지고 너는 뭐를 할 수 있고 식당을 할 수 있고 너는 커피점도 안 되고 자 보전관리 생산관리 커피점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안 됩니다. 이종 일반이면은 이거는 막 웬만하면 다 됩니다. 막 식당뿐만 아니고 막 고층 아파트도 되고 다 되는 거예요. 이거 보니까 용도지역 뭐인가 용도지역 이종 일반 뭐 좋다 그죠? 상당히 좋습니다. 상당히 좋습니다. 이런 거는 뭐 이런 거는 이제 주로 옆에 유치원이 있어 가지고 모텔은 짓지 마라 뭐 이런 거죠. 모텔은 짓지 마라.
그 용도 지역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용도 지역은. 자, 넘어갑니다. 강원도 동해시 바닷가에 멋이 공매에서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보니까 지금 요겁니다. 요거 많이 나왔죠? 이라고 지금 막 바닷가에 이렇게 무디기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보면 오른쪽 요거 쭉 나오고 바닷가 옆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창원에도 이 바다가 마산에 특히 마산 진해에 막 바다가 붙어 있는데 정말 그 랭킹 1, 2, 3위는 보통 보면 바다를 보고 있는 이런 건물들입니다. 대부분 보면 그래요. 그것들이 30억에 낙찰받았는데 300억 주도 안 판다 이런 겁니다. 10억에 10억에 낙찰받았는데 지금 70억에 파니 안 파니 그거 하는 것도 주로 바다를 전망이 좋은 거 이런 겁니다. 전망이 좋고 주로 막 커피 좀 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인기 있어요.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제가 투썸 프리스하고 엔지니어스 그 이제 팀장을 잘 아는데 가끔 저한테 전화 옵니다. 한 50억 정도 주고 살 수 있는 바다를 끼고 볼 수 있고 전망이 좋은 토지가 있으면은 소개 좀 해달라 이런 식의 연락이 옵니다. 그분이 그런 사람이 자기는 이제 이 점포 일이 구성하고 이리 이제 계약 체결하고 인데 팀장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많대요. 뭐 4, 50억 가지고 뭐 좋은 데 있으면 어디 하나 해둬라 이런 사람들 많대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바다를 잘 보이고 그런 땅을 하나 찾으시면은 정말 한번 대박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봅니다. 동해시입니다. 동해시. 동해시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봅니다. 이 뭐 검색이 안 되나? 날짜가 지나갔나요? 자, 그러면은 온비드 가서, 온비드 있죠? 온비드 가서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요다이죠? 동해시. 네. 동해시에 지금 대지입니다. 입찰이 10월 20일까지네, 그죠? 동해시에서 갖고 있던 부지다 이런 겁니다. 동해시. 그래서 보통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그동안에 큰 뭐 문제는 없어요. 토지는 예로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를 판매한다. 예로 창원중앙역 이런 거거든요. 부지를 판매한다든지 경북개발공사 전국에 다 있습니다. 요번에 시끄러운 성남시 뭐 도시개발공사 있죠. 그런 것도 다 마찬가지 그런 겁니다. 이런 지역을 예로 막 현동이나 요 창원중앙역 앞이나 그 다음에 김해시나 뭐 전국에 경북도청 앞이나 이런 데 보면 다 걔들이 이제 분양을 합니다. 분양해갖고 이제 그거를 원주민들한테는 가격이 상당히 싸게 주죠. 저가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을 해갖고 일반 상업지가 되면은 원주민한테는 평당 뭐 80만 주는 거를 일반 상업지 용도지를 딱 바꿔놓으면은 1,500만원 분양이 됩니다. 평당. 그게 가격이, 그게 뭐 몇만 평 대비 몇천이 돼버리죠. 뭐 1조, 2조, 막 3조 되니까 이제 거기서 자꾸 이제 이상한 이제, 검은 손들이, 거의 국가로 들어오고 해야 되는데, 개인 손으로 그냥 싹, 이런 이제 일이 많아요. 그 전국에 이런 이제 공공기관에서 이리 파는 것이 특히 LH공사 마찬가지고, 전국에 밤하늘의 별점수가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여기 보면은 이렇죠. 동해시의 이 초암동에 대지가 이렇게 분야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좋은 것들이 막 있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안 가봐서는 모르겠는데. 자, 있고요. 최근에 뭐가 분양된다 그러면 이런 게 있어요. 지난번에 제가 김해에 주차장 부지 좋다고 했죠. 그런 거 비슷한 게 놓은 게 이런 겁니다. 경기도에 공매에 보면요. 온비드 가서 경기도에 낙찰된 거라고 봅니다. 입찰 결과에 경기도 광주시가 있어요. 매각 해가지고 경기도 광주시에 우리 전라도 말고요. 경기도 광주시에 낙찰된 거 금액이 뭐 최저가가 한 10억 넘는 거 이렇게 검색해 보세요. 자, 해보시면은 이 날짜가 안 맞겠네. 이 9월 14일이죠. 그럼 요거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 하나는 다시 넣었네. 이게 이제 엊그제 낙찰됐는가 봐요. 적십자 연수가 내놨다 그죠. 요거는 낙찰이 됐네. 그죠? 요거는 낙찰된 거고
자, 이거 말고, 이제, 다시요. 부동산 해가지고, 낙찰을 보려고 하면 입찰 결과 있죠. 자, 요거 눌립니다. 간단하게. 입찰 결과 눌려서, 매각해서, 경기도 광주시 봅니다. 광주시. 경기도 광주시에, 좀, 금년 1월달부터, 그죠? 1월달부터 낙찰된 거. 금액은 예로, 뭐 좀 셉니다. 보통 한 10억 넘는 거 이렇게 봅니다. 해보면은 이거 보면은 뭐야 날짜를 또 바뀌네. 1월 1일부터 그죠? 오늘까지 이래 보면은 이제 뭐 나옵니다. 자, 여기 있죠? 이거 보면은 쭉 30 몇 억짜리 있습니다. 30 몇 억짜리 낙찰가가. 이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겁니다. 주차장 부지고 요거는 뭐 병원 부지고 요거는 상업지고 요거는 종교 부지고 요거는 뭐고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종 건생이 되는 거고 뭐 오피스텔 칠 수 있는 이런 겁니다. 그럼 요게 보면은 이제 자꾸 보셔야 돼요. 보시면은 많이 넣습니다. 여기 보면은 해당 공고복이 있죠. 해당 공고복이. 자, 공고복이 보면은 여기 이제 채비지 공고 위치도 그 다음에 송정지구 지구 단위 계획구역에 뭐 여러 가지 건폐율 용적률 이런 게 나옵니다. 그죠? 뭐 쭉 나오죠. 이거 이제 나오고 그 이제 위치도 전부 다 나와요. 그런 걸 보시면은 이제 주차장 부지도 있고 여기 보면요, 요 참고 자료 있죠. 위치도 한번 볼까요? 위치도. 자, 이런 겁니다. 그럼 위치도가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이제 구역을 정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각을 하는 겁니다. 근데 보통 보면은 진주 혁신도시도 마찬가지고 토지를 사는 사람들은 보통 다 돈이 됐어요. 예로 10% 겁니다. 계약금 걸죠. 걸고 나면은 보통 한 80%는 대출이 됩니다. 여기 이제 아예 막 전단지를 가져와요. 농협연대에서 80% 대출해가 중도금 대출해가라. 자, 그래가지고 이제 잔금을 치를 때쯤 되면은 이제 이 건축업자하고 종합건설회사에서 막 달아붙어가지고 이제 이걸 분양을 시킵니다. 분양을 시켜갖고 이제 뭐 그래서 보통 땅 산 사람들도 많이 이제 전매를 하죠. 넘기고 팔기도 하고 막 수익을 내고 많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서 계속 보면은 중요한 거는 용적률이 중요해요. 용적률이 지난번에 김해 거는요. 용적률이 건폐율 80%에 용적률이 700%입니다. 상당히 센 겁니다. 700%. 일반 상업지역에 주차장 부지인데 불구하고 700% 준다 그런 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보통 여기는 뭐 500%거든요. 500%가 많습니다. 많은데 용적률이 일반 상업지역에 700% 이렇게 준다 그런 거는 건폐율 80%에 그리고 1000평 같은 뭐 1층에 800평, 800평에 위에 700평, 700%가 준다고 하면 좋은 거죠. 자, 그런 거 보면서 자꾸 연구를 해보면 됩니다. 자, 13번. 이제 아파트입니다. 경기도 이천시의 신탁 공매 아파트가 69%에 진행 중이다. 그죠? 2억 2천짜리가 1억 5천에 유찰 중인데, 공매의 기타 일반 재산, 3회 이상 유찰된 아파트. 이래 보면은 이제 뭐 나오는데, 자, 일단 요 봅니다. 이천시 아파트를 봤어요. 여러분들이. 봤는데, 요거를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주로 아파트가 많이 나옵니다. 공매. 근데 주로 이제 신탁 공매가 많이 나와요. 신탁 공매. 지금 서울에 일반 아파트를 뭐, 우리 흔히 아는 법원 경매, 온비드 공매 들어서 덜렁 사는 거는 좀 높게 나셔야 돼요. 지금 보기에 1차에서 대부분 낙찰이 그냥 다 돼버립니다. 지금, 기하니까. 근데 신탁 공매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보면. 어려우니까 안 팔립니다. 요거처럼 69%까지 떨어집니다. 지금. 아이고, 저게 또 뭐, 이제 이런 것도 있거든요. 신탁 공매는 1순위 건재당권이 2억 4천 있다 그러면 그걸 안고 살아. 이런 겁니다. 알겠죠? 안고 살아. 그 다음에 뭐, 유치권이 있으면 뭐 네가 알아서 뭐 해라. 그거 이제 설명을 안 해주고 있으니까. 입을 딱 다무고 있으니까. 신탁 예산은 교보자산 신탁이나 이런 신탁 예산은요, 내용을 잘 몰라요. 그냥, 온비드 공매에 넘가주고, 돈 받아갖고 돌려주고, 은행에 돌려주고, 이런 것만 할 줄 알지, 내용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뭐 902호다, 그죠? 902호 아파트 이런 건데, 최저 입찰가는 1억 5,100에서 지금 쭉 1억 4천, 막 떨어지고 있다, 그죠? 그래서 2억 2천에서
1억 5,100인데 오늘 안 팔리면 또 이렇게 막 떨어지는 겁니다. 1억 4천까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복사를 해서, 자, 그러면 복사를 해서 일단은 막 구독션으로 가든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공매에 가서, 지금 요거는 이제 기타 일반 재산이거든요. 주로, 자, 잘 봅니다. 공매에서 이게죠. 기타 일반 재산. 이리 나오거든요. 주로. 그럼 이거는 어떻게 검사하는 거면요. 공매에 가셔가지고, 공매에 가서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 이런 겁니다. 예로 이제 자산 구분에 기타 일반 재산에서 뭐 아파트죠. 주거용의 아파트다. 이렇게 해서 이제 검증을 하면은 69개 나오네요. 그럼 뭐 경산에서부터 천안시 뭐 이런 거다죠. 천안시의 95%, 광양시의 뭐 아파트 이런 나오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자꾸 이제 잘 모르니까 겁을 냅니다. 용호동도 나오네요. 용호동도 나오고 쭉 나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속초에도 나오고 인천 미추홀고 막 나오죠. 막 떨어집니다. 이게 78%도 나오고 유찰이 좀 된 거 봅니다. 여기서 절감이 예로 한 20% 이상 떨어지는 거 이렇게 검증하니까 천안에 뭐 나온다요. 1억 5천배. 지금 요겁니까? 900, 요거 같네. 요거 맞습니까? 900이 옵니까? 맞아요? 자, 그럼 천안에 900요가 눈에 띄었어요. 자, 하나만 보면 나머지 비슷하니까요. 천안에 위에 건 너무 크고요. 요거 한번 봅니다. 자, 보는 방법 배웁니다. 2000에 아파트인데 전용이 22평이다. 그죠? 최고 좋은 게 85제곱미터죠. 85제곱미터. 이게 이제 곱하기 0.305 하니까 25.7이다. 그죠? 25.7평. 이게 이제 우리 국민주택 규모죠. 이게 이제 34평짜리 뭐 이런 아파트입니다. 여기 돼야 취득세가 보통 1.1%입니다. 오버되면은 1.3%고, 두 채가 되고, 뭐, 세 채가 되면은 뭐 8%가 되고, 막 그렇죠. 그렇습니다. 한 채면은 요거는 이제 1.1%입니다. 이거 막 써놨죠. 전입세대 뭐 해갖고 매수자입니다. 낙찰자가 조심해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 단점은 세대가 많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세대가, 그렇게 해서 많지 않습니다. 뭐, 나오노 세대인지 뭐 그런 것 같아. 느낌에. 자, 이게 이제 그렇고, 그 다음에 볼 때, 쭉 보죠. 나름대로 봅니다. 쭉 보시면서.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는 별 자료가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 갈까, 이거를? 자료를. 이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 자, 기타 일반 재산은 우리가 압류 재산에서 보던 재산 명시에 그런 게 없죠. 뭐, 세무서가 어떻고, 누가 전입자가 있고 하는 자산관리공사 직원이 만드는 우리 경매에 매각무금에서 이런 게 없죠. 이게 없습니다. 뭐, 볼 자료가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럼 어디 간다고요? 온비드 갑니다. 온비드 가도 별 자료가 없습니다. 없고, 쭉 뭐 보는 내용은 아까서 나온 그대로, 이건 똑같습니다. 똑같고, 여기 보면은 이제, 교보 자산 신탁에 여기 뭐 공유해놨다요. 물을 찾을 수는 있겠죠. 근데 요것도 전화번호도 연하면 좋잖아요. 담당자를 연하면 되는데, 공유해놨으니까, 그럼 요 이제 공유해가고 전화 114 해가지고, 요 물어가지고 이제 찾아야 된다. 요 담당자를. 자, 그래서 이제 찾았습니다. 찾으면은 이제 해당 공고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자, 요 해당 공고 보기 눌렸는데, 눌리니까 요 파일 2개 나왔어요. 2개. 그럼 여기도 보면은 파일이 뭐 준수규칙. 이거는 맨날 한 이야기거든요. 준수규칙은 한 거고. 그럼 여기에 조금 상세한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주로 이래요. 신탁 부동산 공매 공고 해가지고, 특히 부가세, 관리비, 요거는 낙찰된 거 별도로 매수자가 부담해야 된다. 자, 이렇게 보통 되어 있죠. 부가세. 그 다음에 이제 별도로 계산해야 됩니다. 해라고. 어떤 거는 부가세 포함된 게 있고, 이건 별도로 할인하다죠. 그 다음에 쭉 보면은, 900이 온대, 아파트인데 전용은 요거고, 그죠? 그러면 1억 5,100에서 뭐 하는데, 뭐,
지금 막 떨어졌죠. 아까 전에 보니까. 떨어져갖고 1억 5,100인데 계속 또 떨어진다. 그죠? 날짜는, 지금 10월 18일 날 10시부터 하는 것은 1억 5,100이 그렇고, 마지막에 잠깐 안 팔리면은 이날에 10월 26일에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죠? 5시까지 이제, 26일에 하는데, 그때는 이제 1억 4천에 팔겠다. 이런 겁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 장소는 이제, 강남구 테란로, 어서 이제 입찰을 하고, 계약 장소는 열로 가서 계약하라. 계약서 만들라 이 말이죠. 그래서 10%를 걸으라. 여기 있네요. 10%. 인터넷으로 이제 10%는 거세요. 이 이야기고. 낙찰 금액에 걸고 짜고. 요거는 막 평범한 겁니다. 보통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이겁니다. 자, 그런데 이게 대해서 전입자도 조사도 여러분들 해야 되고, 이 좀 뭐 알 수가 없습니다. 데이터가 전혀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요 전화해가지고 누구한테 물어본다고요? 담당자 찾았어. 요 우쭈쭈 해가지고 담당자가 나올 겁니다. 그죠? 누가 나옵니다. 나오면은 뭐라 해야 됩니까? 전화할 때 담당자가 나왔어요. 요 물건에 사건 번호 넣어갖고 찾았어요. 안 가면 교보자산신탁 홈페이지 가도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가도 요 물건이 나와 있어요. 예로 네이버나 가서 교보자산신탁 한번 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신탁에 가면은 뭐 대표 전화는 여기 있죠? 뭐 사업 안 내놨네요. 자, 요거는 뭐 필요 없고. 요 보면은 이제 뭐 제일 밑에 보면은 뭐 있겠죠? 그죠? 전화번호 있을 겁니다. 전화가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3404에 3404 02에 이렇게 전해가지고 요 물으면 되고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공매 그런 거죠. 공매에 5번째 있네요. 공매하고 공매 정보 나온다 그죠. 그럼 요 보면은 이제 이것들입니다. 동두천이 나오고 하는 요것들이 뭐냐 그러면은 이 8견을 일단 거의 다 온비드를 통합니다. 온비드 통하는데, 자, 은행에 이래요. 새마을 은행은 신입에 내가 아파트를 좀 대출을 더 받기 위해서 갑니다. 가니까 해주겠대. 은행에는 뭐 LTV 따져가지고 당신 소득도 없네 라고 뭐 얼마 안 해주는데, 요 한께는 3억짜리 아파트인데 뭐 한 2억 정도 넘게 해주겠대요. 은행 가보니까 뭐 LTV 40% 해갖고 1억씩 밖에 안 됐네. 좀 많이 되겠다. 새마을고 신입에서. 자, 그러면은 건조당 잡고 하는 것이 거의 90% 지금까지 했는데 소유권 능가래. 아까 교보자산신탁에 능구고 해주구만. 왜냐? 그러면 이제 소액보증금도 그 뒤에 쳐들어와도 관계나시, 그 다음에 국세, 당해세 뭐 어쩌고 하는 거 있죠? 우리 임금채권 이런 것도 전혀 무시가 되고. 은행 입장에서는 제일 안전한 겁니다. 안전해요. 거기에 능가라 됩니다. 그럼 대출 사인도 이제 받죠. 그래갖고 이제 이 교보자산신탁하고 삼각형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거래가 나가는 겁니다. 자, 거기에 나가놨고 이제 보통 공실도 있어요. 있으니까 중개업소에 또 집주인이 대출 받아먹었어요. 2억이나 뭐 2억 5천 받아먹었어요. 해놔놨고 또 공실이니까 너 전세 좀 놔주소. 이래 하면은 또 전세도 받아 꺾이면 되는데 새마을운구 와서 대출을 100% 꺼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없는데 그대로 살아있는 과정에서 물어보기로 합니다. 중개업소 가서 저 신탁에 몇 개 나왔는데 잘 모르는 소량들은 그 이제 소유자이라죠. 근데 신탁에 더 연무하기 위해서 단단하기 위해서 신탁이 몇 개 나온 거다 이랍니다. 그거는 사실 그게 아니고 대출을 받아먹었단 말입니다. 대출을 적정한 대출을 지가 원하는 대출을 받아먹고 또 전세를 또 놨겠단 말이죠. 그럼 거기에 이제 들어온 사람은 불법 점유자, 그죠? 그 사고가 많이 나요, 그게. 그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러고 어떤 그 소액보증 받으면 소액보증은 안 돼요. 해당이 안 돼요. 알겠어요? 완전히 그게 임차하시고 중개를 하고 들어가고 임차인이나 중개업자나 다 당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거 들어가면 안 됩니다. 소유권이 신탁이다 하면 그거는 이 친구가 대출 많이 받아먹구나. 그럼 손 떼야 돼. 손 떼야 돼요. 지난번에 여도 그래요. 미용실에 큰 미용실인데 우리 수강생인데 신탁이 몇 개 나온 거를 이제 보증금을 많이 주면은 얘는 월세가 1,000만인데 보증금을 한 뭐 5억 주면은 그만 그냥 월세 안 내고 보증금 5억에 해라. 미용실을 1층에 주상가에 옆에 쓰라 그런 거고. 그냥 보니까 신탁이 몇 개인 거나. 그런 거는 나중에
뻥 터지면은 5억 날라 준 거 그거는 완전 날아갑니다. 알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고, 요 보면은 이제 주로 신탁회사입니다. 그래서 신탁회사 요거는 또 구독션 가면요, 찾기 좋은 게 있어요. 어떻게 찾느냐? 공매 검색 가면은 요 제일 밑에 있죠? 잘 보세요. 이는 구독션 입장 안 해도 돼요. 그냥 누구든지 해오놔야 됩니다. 구독션 가서 공매 관계는 뭐 하나 나오죠? 이거 나오죠, 이거? 요거 처분 신탁 공매에 있습니다. 이게 공매에 보면은 여기 있어요. 그럼 요거 눌러보겠습니다. 공매에서 처분 신탁 공매. 자, 있죠? 그럼 요거 보면 예보는 지금 좋은 게 없어요. 들어가봤자. 이거는 이제 저축은행이 파산되고 하면은 보통 이거 다 몰리는데 지금은 없어요. 자, 요거 보면 신탁이 있죠? 그럼 요 회사 홈페이지를 가보시면은 나름대로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나 한 거. 그래서 일반인들이 접근 잘 안 할 겁니다. 잘 모르니까 접근 안 해요. 그럼 이런데 콕 눌러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공매 쓰죠? 공매 물건. 이런 데 보면 있죠. 공매 물건 있죠? 이런 거. 이런 거를 잘 보시면은 뭐 거제도 있고 사천도 있고 서울도 있고 뭐 이제 자기가 찾으면 되겠죠. 서울 이래가지고 뭐 서울 좋아하면 서울에 뭐 아파트를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서울 양천구 이런 거 있죠. 공매 공고 옥성빌라. 그럼 이런 것들은 물론 이제 보통 거의 90%는 온비들을 주고 어떤 거는 자기들이 신문에 내갖고 뭐 해버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거를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해보면은 이렇게 쭉 떨어지죠. 그죠?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내용은 담당자를 찾으면은 누구한테 뭐라 해야 됩니까? 이 담당자 찾으면 요 직원을 찾았다 그러면 은행 가면 안 되고 우선 수익자 연락처 우선 수익자 연락처 몇 번 했어요?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좀 아껴달라. DL을 아껴달라. 이 친구한테 물어야 합니다. 이 친구가 이제 새마을금고 신협 이런데 이제 대출해주는 직원입니다. 서류를 가있어요. 그럼 그거 보면은 이거는 옛날에 홍길동 씨가 저희한테 대출 받으러 가지고 대출 2억 나간 겁니다. 나간 거고 막 거주는 아직 그 사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알아요. 관리비가 지금 미리 따든지 뭐 어쩌든지 한다고 막 숟가락까지 다 합니다. 그 아파트에 대해서. 알겠죠? 빌라나 아파트나 상가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런 게 있죠? 오피스텔 20개 샀어요. 대출 필요해. 그럼 이런 데 가서 이제 신탁 몇 개 주고 이제 대출을 받았어요. 받아놨고 이제 돈이 궁금하니까 오피스텔에 이제 막 사람을 중개 써가지고 막 월세 보증금 뭐 한 1,500에 월세 좀 뭐 50만원씩 좀 넣어둬라 이러는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사람들은 다 불법지는. 그럼 그거를 여러분이 해결하라. 그러니까 내용도 모르고 해결하라는 게 캄캄한 밤하늘에 별 찾으니까 자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떨어지는 가운데 보석이 있다니까. 자, 이해가죠? 자, 그렇게 해서 기타 일반 재산을 조할 필요가 있다. 기타 일반 재산. 그래서 뭐 별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우선 수익자 이거 써놨죠? 자, 줄칩니다. 신협이다. 신협. 주로 새마을고 신협입니다. 우선 수익자 연락처를 찾아야 돼. 요거를 찾아야 여러분들이 이제 일이 쉽습니다. 오케이, 됐죠? 그래서 물어보면 됩니다. 13번입니다. 13번. 큰 13번. 우선 수익자를 물어야 여러분들이 이제 정확하게 요 물건에 대해서 이제 그거를 가지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다시 나름대로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은행 직원들이 주로 거짓말 잘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아이고 낙찰 받아 뭐 막 제가 볼 때는 별 문제 없는 것 같는데요. 받으시죠? 뭐 이렇게 하면은 받았대요. 대부분. 문제 있으면은 그거 요번에 유치권이 뭐 신고 들어왔고 조금 우리가 소송하고 있습니다든지 여러 가지 낙찰을 하고 나중에 부닥칠 문제 있으면은 이야기를 좀 해줍니다. 보통은. 좀 문제점이 없습니까? 물어보면은. 그래서 전화하는 것보다는 어떻습니까? 찾아가면 더 상세하게 해주겠죠. 그죠? 커피 한 잔 얻어먹으면서, 이야기 들으면 더 좋아요. 자, 그래서 신탁, 공매. 요걸 우리가 이제 일명 신탁 공매. 이게 좋습니다. 이게 신탁 공매. 그냥 경매, 공매에서 덜렁덜렁 그냥 막 서울 것처럼 하는 것보다는 신탁 공매에서 여러분들이 더 20, 30% 정도 싸게 살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죠. 자, 봅니다. 공매 농지 유찰중. 자, 요거는 뭐 제가 자주 했으니까 뭐 안 봐도 여러분 보면 됩니다. 집에 가서 찾아보고 전라남도 영암군 통영시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예로 영암군에 7억짜리다 샀다 그러면 2년 지나면은 거의 이런 거는 뭐 아까처럼 아까 그 사람이 6억 7천평 아닙니까? 그죠? 6억 7천평에다가 280만 받았죠. 그것처럼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통영에 뭐 이런 거 많이 있습니다. 쭉 보시고 자기 동네 근처에 지금은 이제 너무
자기가 안 살 동네 하지 마시고, 자기가 옛날에 고향이라든지, 좋다. 내가 가서 막, 그래도, 내가 잘 아는 동네, 처갓집이라든지, 자기 뭐, 본가라든지, 뭐, 이런 데, 주변에 잘 아는 동네에 사시면은, 다음에 뭐, 누구 해도 되겠죠. 그래서 좋은 거를 찾으면 됩니다. 그래서 경매에서는, 농지 같으면은 거의 뭐, 34%뭐, 이런 데 많습니다. 그죠? 이게 많아요.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사시면 됩니다. 자기 차량 꾸준히 보면 좋은 게 있어요. 근데 가급적이면은 이제 도로를 접한 거, 그죠? 혹시 뭐 사람이라 모르잖아요. 또 대팔 수도 있는 거고, 옆에 사람들이 팔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뭐 또 팔아야 되는 거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도로 접하고, 용도 지역도 가급적이면은 뭡니까? 계획 관리가 좋고 했다, 그죠? 계획 관리 막 그런 걸